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여행 금지를 권고했지만 상당수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CDC는 노동절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대인 12세 미만 어린이의 코로나 확산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겨울철 대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중환자실 치료 포기 상황에 근접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백신을 접종한 어른들이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무상 그랜트 제공 프로그램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현재 주지사 후보들이 막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전 투표를 마친 한인 유권자 비율은 25%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과 뉴저지 일부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다시 강단에 서게 됩니다.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첫 번째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5살 아이가 실수로 쏜 총에 30대 엄마가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911의 한 교환원이 긴급신고 전화를 받고도 구조 요청을 외면한 채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 공개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처음으로 4명의 미국 시민을 항공기가 아닌 육로로 대피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저항군의 마지막 거점인 판지시리를 장악했다며 전쟁 종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러시아와 대결하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여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다음 달 말쯤에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차전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어제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팀이 8대0으로 승리해서 시즌 13승째를 챙겼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연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출근하시겠지만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니까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행 후 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동절 연휴를 거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입원 환자 재확산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LA 카운티는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일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절 연휴 이제 끝난 오늘부터 어떻게 수치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도오미터 기준으로는 지난주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었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 저희가 존스 홉킨스 대학 데이터 자주 활용해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보면 오늘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보다 신규 확진자 수는 316%가 현재 증가한 수치고 사망자 수는 2배 증가했다라고 USA 투데이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영향으로 감염자와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하고 백신을 거부한 미접종자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USA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겨울철 대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의사들이 누가 중환자실에 들어갈지를 두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5일 기준으로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10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사망자를 1,56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모두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중환자실의 약 80%가 환자로 찬 상태이며 이 중 거의 3분의 1이 코로나19 환자입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시피, 네바다, 켄터키 등 8개 주에선 성인용 중환자실의 90%가 꽉 찬 상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CNN에 출연해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며 아주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수용 정원의 한계에 바짝 다가서면서 일부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신규 감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이 입원 환자를 줄이는 제1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5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는 64%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또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은 백신을 접종한 어른들이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에 출연한 파우치 소장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친구, 가족, 학교 교직원 등 백신 접종자들로 아이들을 애워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메이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워싱턴의 학교들은 성공적인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조와 교약,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랑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내 학교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워싱턴주에서는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의 최소 41%가 백신 접종을 맞았고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비율도 5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올해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보건장관들이 저개발국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배분하는 데 더 힘을 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5일과 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보건장관 회의를 한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빼도록 하는 로마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11페이지 분량의 로마 협정에는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빈국에 대한 보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많은 백신을 보낸다는 정치적인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협정의 새로운 경제 금융적 기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관련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은 9월 중순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과 시즌이 맞물리게 되죠. 백신 접종 시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독감과 백신 접종 간격을 최소 14일로 유지하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방침을 변경해 동시 접종도 괜찮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도 맞고 하는 게 모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CDC의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두 백신의 접종은 시간차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빌 패트리 박사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두 가지 백신의 접종 시기는 간격을 두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의 9차 신청 접수가 이번 주 9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구제 보조금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자 접수가 9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에 마감됩니다. 신청은 careliefgrant.com으로 하면 됩니다. 무상지원금은 가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대상 사업체의 2019 과세년도 연간 매출에 근거해 현금 지급을 제공합니다. 그랜트 액수는 적게는 $5,000에서 최대 $25,000까지 지급됩니다. 그랜트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연매출 $1,000 이상, $250만 이하인 업체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소여야 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업이 일시 중단됐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소여야 합니다. 연매출이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금 $5,000를 받게 되고 연매출 $10만 $100만 사이는 지원금 $15,000 그리고 연매출 $100만 $250만 사이는 지원금 $25,0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번 9차 접수에 등록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888-612-437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9월 14일이죠.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그를 대체하려는 다른 후보자들의 활동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노동절 연휴 기간 최대 LA 카운티를 찾아서 집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수송하는 입장인 뉴섬 주지사는 노동계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이번 주민 소환 투표를 부결시키기 위한 활동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 노조 조직인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노조연합은 뉴섬 주지사직 유지를 위해서 최소 $200만 집행했습니다. 또 1,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55만여 회 전화를 걸고 6만 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뉴섬 주지사 캠프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전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아성인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면 주지사직을 지킬 수 있다는 셈법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최대 경쟁자는 공화당 소속의 강경 보수 흑인 후보 레리 엘더입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투표 가결을 전제로 무려 46명의 후보자가 차기 주지사가 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엘더가 지지율 19.3%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엘더는 뉴섬 주지사의 지지 기반인 노조, 그중에서도 교원 노조를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 해왔습니다. 엘더는 팬데믹 기간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학교를 문 닫은 것이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는 뉴섬 주지사와 교원 노조 간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비판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내 적수 뉴섬 주지사의 제1자금 제공자는 바로 교원 노조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CNN과 인터뷰에서는 무제한으로 돈을 모으고말 수 있는 뉴섬 주지사, 이미 유력한 용의자들로부터 $5,000만 모았다. 그게 바로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현재 조기 현장 투표, 우편 투표 진행 중입니다. 들으신 대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등록 한인 유권자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이미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소환 선거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서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더욱더 비중 있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이 가장 밀집해 있는 남가주 지역의 경우 먼저 LA 카운티에서는 한인 유권자 93,367명 가운데 22.4%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4.5%가 우편 투표를 각각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캠프와 정계 전문가들은 한인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과 아시아는 여전히 소수계지만 정치적인 영향력과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리콜 반대 운동을 시작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아시아 밀집 지역인 이곳 LA에서 대표적인 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를 직접 찾아 한인들을 만났고 차이나타운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경기 부양 체크를 준다는 내용의 텍스트와 이메일이 대량으로 살포돼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IRS에서 온 것처럼 연방국세청에서 온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로 납세자들에게 올바른 은행 구자 번호를 다시 알려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속기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3차 경기 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예를 들어 납세자들에게 체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액수를 수령하기 위해서 당신의 은행 구자 번호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신용정보를 빼갈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연방국세청에서도 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짜 대학생들이 허위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사기가 6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연방교육당국이 미 전역 수천 개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가짜 학생 사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재정보조위원회는 세리토스와 파사디나, LA 시티 칼리지 같은 커뮤니티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116개 대학 중 105개 대학들에서 대학생을 사칭한 허위 재정보조 신청 사기 행각이 대규모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짜 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급증했고 가짜 학생들은 대개 30대 이상, 소득 4만 달러 이하, 직업 자격증이 아닌 2년제 학위 신청자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상대회 참가자들을 위해서 해외 입국 자가격리 면제를 해줍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 제출 서류,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여 등을 검토해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의 격리 면제를 일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상대회 참석자들은 필요 서류를 9월 22일까지 본국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오렌지 카운티와 밸리,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8, 9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이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목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또 한 번의 반짝 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남가주의 맑고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6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해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세븐스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 셔먼웨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엑스포지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고 91번 웨스트 선상 스투드 베이커 로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머틀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미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런 가운데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며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 FBI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율법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 금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이 법은 주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법을 어긴 사실을 인지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경단 시스템이라며 악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 선봉에 서자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을 중심으로 유사 법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거부하며 방역 정책 논란을 촉발하고 보수 일변도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무당층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산하 텍사스 정책 프로젝트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에벗 주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임기 중 최저치인 41%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유권자 52%는 이 텍사스주가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전역에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어서 앞으로 이 낙태 금지법 이슈가 에벗 주지사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켈도어 산불 화재가 주춤하면서 레이크타워 호수 일대에 내려졌던 대피령 일부 풀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관들은 지난 주말 켈도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노동절 연휴였죠. 소방관들은 켈도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고 레이크타워로의 확산은 막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우스 레이크타워 일대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대피 경보로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키 리조트와 호텔, 식당 등이 있는 레이크타워에서는 켈도어 화재가 접근하면서 주민 약 2만여 명이 대피했었습니다. 또 불길이 번질 것을 우려해 네바다 더글라스 카운티에 발령됐던 의무 대피령도 예방적 대피령으로 하향 조정돼 일부 주민들이 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피령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 LA 다운타운 인근 110번 프리웨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16분 웨스트 3가 부근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 트럭 운전자는 남성 한 명이 오른쪽 갓길에서 중앙분리대를 향해 뛰어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목격담을 밝혔고, 또 다른 목격자는 CHP에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치인 뒤에 트럭 쪽으로 날아갔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CHP는 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LA 한인타운에서도 역시 오늘 새벽 추돌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6시쯤 유가와 버질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 2대가 추돌했고 이 가운데 한 차량은 인근 노숙자 텐트선을 겹쳤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부상했고 특히 노숙자 1명은 사고 차량에 깔렸지만 곧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사고 차량 탑승자 3명은 스스로 차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을 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현재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911 911 교환원이 긴급 신호를 받고 구조 요청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공개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이 뉴올리언즈 지역인데요. 뉴올리언즈 경찰은 프레셔스 스티븐스 올해 25살의 이 여성에 대해서 배임 및 긴급 신고 전화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앞서 스티븐스는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즈에서 911 교환원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20일부터 21일 이틀간 몇 차례 긴급 신고 전화를 받고도 중요 정보를 청취하지 않거나 구조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화기를 일방적으로 내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신고센터에서 임의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3일이었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녀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고 경찰이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5살 어린아이가 실수로 쏜 총에 30대 엄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리조나주 캐사그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지난 3일 38살의 미셸 콕스라는 여성이 가슴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4세에서 12세의 콕스의 아들 4명과 40살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5살 된 아들이 실수로 총을 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5살 아이가 총을 손에 넣은 경위나 총의 소유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직 추락 형태의 놀이기구를 탔던 6살 여자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글렌우드 캐번스 콜로라도주의 놀이공원에서 6살 아이가 이 수직 낙하 놀이기구를 타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이공원은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사망 경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이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이 공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멕시코만 일대의 기름 유출 사고가 35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기름 유출 사고 현황을 공개한 것입니다. 해안경비대는 멕시코만 일대의 기름 유출 사고 신고가 거의 350건에 달한다면서 해상에 비행기를 띄워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아나부 환경부는 연방당국과 협력해 기름 유출 사고에 책임 있는 업체들의 유출 차단 조치와 정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에서 한인 10대 남성이 대낮에 권총으로 무장한 채 차량 강도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한인 남성은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았지만 부상은 입지 않고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운드락 다운타운 지역에서 차량 강도 행각을 벌이다 총격 살해를 시도한 김모 올해 19살입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당초 지난 8월 31일자로 마감할 예정이던 버겐 카운티 세입자 대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9월에도 계속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대법원이 리치몬드에 위치한 리 장군 동상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래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는 흑인 인권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열흘 만에 리 동상 철거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왔던 동상을 철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상철거에 반대하는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돼 왔던 가운데 지난 2일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원고가 아닌 노담 주지사 철거 명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 장학재단 동부지회가 지난 2일 2021학년도 장학생 6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장학생에는 대학원생 43명, 고등학생 12명, 한국전 참전용사 우선 2명과 인턴 학생 2명, 조선족 학생 1명이 선정됐습니다. $5,000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슈퍼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생 43명 가운데 1명이 선정됩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학교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학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면서 좀 더 빈번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소식입니다. 8월 말 기준 오클랜드 통합교육구에서 270명의 학생과 교사가 코로나 확진됐고 8개 교실이 격리를 위해서 폐쇄된 것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통합교육구는 추가 교실 폐쇄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횟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애틀 킹카운티도 실외 대형 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시애틀 킹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시애틀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7일부터 500명 이상 모이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5살 이상의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무섭게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열렸던 한 축제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염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서북부 와콤 카운티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와의 국경 도시인 린든에서 노스웨스트 페어가 열린 뒤 이곳을 찾은 108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인 레드라이트 시범 운영을 올해 늦여름에서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하와이 주 운수국은 지연의 원인으로 부족한 자금 운용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단속 시행 홍보는 카메라 설치일 기준 최소 60일 이전부터 실시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주 보건국이 요식업계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하우 식당에서 2건의 대량 감염이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도 돌파 감염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요식업계에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본 뉴욕과 뉴저지 일부 카운티를 연방 원조가 필요한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으로 오늘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뉴저지와 뉴욕 6개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다라고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는 지역은 뉴저지 버건, 글로스터, 헌터든 이렇게 11개 카운티 등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지역의 임시 주거지를 비롯해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자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운티를 상대로 추가로 재해 선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허리케인 아이다 상륙으로 동북부에서 무려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만 최소 27명, 뉴욕시에서 최소 13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강단에서 다시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AP통신은 오늘 질 바이든 여사가 2년제 대학인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오늘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한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학교로 이동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문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부통령에 오른 2009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3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그동안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면서 교직에 큰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출퇴근을 하는 투잡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도체 부족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다임러, 포드 등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독일 뮌헨 모터쇼에서 CNBC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큰 우려라고 묘사했다라고 방송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족 탓에 폭스바겐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폭스바겐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드 측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2024년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2030년도까지 차량용 배터리 전지 분야에 약 16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 니케이에 따르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생산 개발에 2030년도까지 1조 5천억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토요타가 어제 구체적인 신공장 건설 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미국까지 주요 지역에서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니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토요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충해 탈탄소화로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열린사회재단의 창립자인 조지 소로스, 거물 투자자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조지 소로스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근 중국 투자 확대를 비극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블랙록이 지난달 말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뮤추얼 펀드를 내놓고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자산 비중을 늘리도록 권유하는 등 중국 사업을 확대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소로스는 블랙록은 고객의 돈을 잃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사회의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블랙록이 시진핑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번에는 불로장생 연구에 관심을 두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이 베이조스가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스타트업인 알토스 랩스에 수백만 달러를 최근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오늘 아침 보도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스타트 업체는 러시아 출신 IT 거물인 유리 밀러가 세웠고 영국, 일본에도 연구소를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유전학 과학자들을 영입했으며 불로장생의 비밀을 연구하려 한다고 더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 7월 이 아마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노화 예방에 매료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소리 좀 함께 하겠습니다. Now repeat after me. I said a boom, chicka boom. I said a boom, chicka boom. I said a boom, chicka rocka, chicka boom. I said a boom, chicka rocka, chicka boom. Such little time. So right now you 지금 really 이 have 디즈니 to just 방송을 제가 focus right on the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decorations. 있는데요. 디즈니 방송이 야심차게 새로 선보인 제빵 대회 쇼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 어리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빵 대회 쇼 프로그램 디즈니의 매직 베이크 오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출연한 에머슨 정 그리고 코너 킴, 한인 아이들 에피소드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최종 우승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버뱅크 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들입니다. 이 중 에머슨 정양은 지난 40년간 한인타운 명물로 꼽혀오다가 2018년 문 닫은 김방앗간의 창립자 고 김명한옹의 증손녀여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김방앗간 할아버지로 유명했던 증조 할아버지 실력을 이어받아 제빵대회, 어린이 제빵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정양과 김구는 시트콤쇼 벙커드의 테마로 한 스모코드 초콜릿 가나슈 필링이 들어있는 더블 초콜릿칩 3단 케이크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내 극찬을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제빵 실력과 손재주가 증조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라고 했던 어머니 자넷정 씨는 어린 나이에 TV에 나와 제빵을 하는 꿈을 이룬 게 너무 감격스럽다며 방송에서 실제로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보며 매우 즐거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새벽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본선을 노리는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최종 예선 두 번째 경기 있었습니다. 레바논과의 경기였는데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YTN입니다. 경기가 열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홈으로 쓰는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 권창훈 선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일 이라크와 비기면서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주는 최종 예선 첫 승리 소식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겼지만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승점 3이 절실했던 벤투호 공격진은 초반부터 레바논 진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요. 골문이 쉽게 열리진 않았습니다. 전반 11분 이동경의 왼발 발리슛이 아깝게 골대를 벗어났고 5분 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에 이은 황희찬의 슈팅은 골키퍼가 손으로 쳐냈습니다. 여기에 작은 충돌에도 넘어져서 들어눕는 레바논의 침대 축구는 번번이 공격 흐름을 끊었는데요. 황인범의 중거리 슛과 이동경의 슈팅까지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전반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후반 13분 교체 투입된 권창훈이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투입된 지 2분 만에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황희찬이 왼쪽을 빠르게 쇄도하면서 왼발로 낮게 잘라서 찔러준 패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경기 150분 만에 나온 우리 대표팀의 최종 예선 첫 득점입니다. 수비 진영이 흐트러진 레바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추가 득점 없이 1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승리로 대표팀은 9월 안방 최종 예선 두 경기를 1승 1무 승점 4를 얻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앞으로도 중동팀들과 쉽지 않은 8경기를 더 치러야 합니다. 다음 달 A매치 기간 시리아와 홈 경기를 치른 뒤 난적인 이란과 맞대결을 위해 원정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어제 13승을 거머쥐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가을 야구로 향하는 중요한 경기, 류현진은 수염을 깎고 등장했습니다. 류현진이 스스로 밝힌 승부수는 평소 잘 던지지 않던 슬라이더였습니다. 빠른 슬라이더는 예리하게 타자의 허를 찔렀습니다. 슬라이더와 함께 체인지업과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고 제구력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평소보다 시속 3km 가까이 빨라진 힘있는 직구도 양키스의 강타선을 압도했습니다. 4회 4번 타자 스탠턴과의 승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없이 3볼 상황에 몰렸는데 체인지업으로 첫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시속 144km의 고속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습니다. 류현진은 6회까지 볼넷 없이 안타 단 3개만 내주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